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100년 이야기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한 권의 책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인생의 길잡이로 삼은 책 될 일은 된다를 낭독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 제가 어떻게 AI로 식품 사먹화를 해결하는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될 일은 된다.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와 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체의 CEO가 되어 있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러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한번 얼굴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자그만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둔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가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는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 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 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린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내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엄청난 실험의 소산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의 삶을 살게끔 이끌렸는지를 보여준 다음 당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여행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꼭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앞에 두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영원한 잠이거나 영원의 새로운 여행이거나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삶과 죽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현대의 사례를 볼게요.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은 내게서 아이를 앗아갔지만 사랑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그녀의 고백은 삶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 역시 삶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투자, 영업, 남은 건 상처와 빚뿐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책 쓰기를 만나고 될 일은 된다를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은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오늘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삶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만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결국 사랑을 미루지 않는 삶, 감사를 늦추지 않는 삶입니다. 될 일은 된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항을 멈추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품 사막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식품 사막화란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마트나 신선식품 가게가 사라지고 값싼 가공식품만 남는 곳. 결국 주민들은 건강을 잃고 지역 경제는 쇠퇴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과 선순환 철학을 접목한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AI 기술로 유통망을 최적화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지역 사회가 스스로 건강한 순환을 만들어가는 실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은 앞으로 이 채널에서 꾸준히 기록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 속 메시지가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될 일은 된다의 서문을 낭독하며 제 삶과 철학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기적을 푸드 오아시스 프로젝트라는 도전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도 식품 사막화 문제가 있나요? 또는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경험이나 부모님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이 프로젝트와 채널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인생 100년 이야기 TV, 저는 나르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될 일은 된다 1장을 함께 읽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될 일은 되는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